단어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비닐봉투의 재질인 플라스틱이랑 실이라는 뜻의 양이 합쳐진 단어로 비닐실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비닐봉투를 길게 잘라서 만든 실이에요.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단어인데 영어로 검색하면 플란실로 만든 다양한 작품을 구경할 수가 있어요. 주로 코바늘이라는 뜨개질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뜨개질 재료로 쓰이고 뜨개질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작은 소품부터 모자나 가방 같은 패션 제품까지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실용적인 업사이클링 프로젝트입니다. 저도 기본적인 뜨개 방법만 사용해서 플란실로 코스터, 바구니, 니트백, 손가방을 만들어 봤는데 좀 귀엽지 않나요? 참고로 니트백 만드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튜토리얼이랑 같이 자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플란 작품을 검색하다 보면 거의 뜨개 작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뜨개질만 할 수 있는 걸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곳에 활용이 가능해요. 실제 끈처럼 쓸 수도 있고 또 매듭을 만들거나 직조하는 방법으로 뜨개실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닐 특성상 실 형태로 만들면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손으로 잡아당겼을 때 늘어나거나 끊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튼튼한 끈으로 쓰기는 어려운데요. 뜨개질을 해서 단단한 편물로 만들어두면 내구도도 올라가고 또 뜨개 방법을 응용해서 훨씬 다양한 형태의 소품 제작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뜨개질 작품 특유의 느낌이 비닐 재질과 합쳐지면서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이 되기도 해서 개성있고 예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플란실을 만들 계획이시라면 이 기회에 코바늘 뜨개질도 한번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차근차근 배우면 굉장히 생각보다 쉽거든요. 저도 하루 만에 기초를 모두 마스터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시작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 쓴 비닐봉투로 플란실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플란으로 만들고 싶은 작품의 특징에 따라서 또 난이도에 따라서 알맞은 방법을 골라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다음 준비물이 필요해요. 더 이상 사용하기 힘든 비닐봉투와 가위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지만 집게나 자, 플란실이 엉키지 않게 감아둘 다른 도구가 준비되어 있으면 훨씬 빠르고 완성도 높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플란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할게요. 이 방법은 플란실이 한 겹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인데요. 코바늘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또 익숙하지 않은 초보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 방법보다 얇은 실을 만드는 데 적합한 방법이고 한 겹이기 때문에 신축성이 적어서 쭉쭉 늘어나지 않고 튼튼한 재질의 비닐을 활용해야 실이 끊어지지 않아요. 또 매듭 없이 하나의 실로 쭉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깔끔하게 완성되는 장점이 있어요. 먼저 자를 비닐을 평면이 되도록 잘 정리해 줄게요. 손으로 쭉쭉 당기고 펴서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비닐의 아랫면을 길게 잘라주세요. 이 부분은 쓰이지 않아요. 비닐이 접힌 부분이 없도록 잘 펼쳐서 다시 납작하게 만들어줄게요. 깔끔하게 잘릴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잘 펴서 다 펴주었다면 지금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비닐을 잘라줄 거예요. 지금 자르는 간격이 바로 실 한 겹의 굵기가 되는데요. 저는 보기 쉽도록 비교적 굵게 자르고 있지만 실이 넓을수록 뜰 때 힘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적당한 간격으로 잘라주세요. 참고로 다음 영상에서 저를 따라서 네트백을 만드실 분들은 약 3cm 간격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조금 튼튼한 비닐 재질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르기 전에 꼭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비닐을 끝까지 잘라주시면 안 돼요. 비닐을 끝까지 잘라내면 하나에 따로 떨어진 고리 모양이 여러 개 만들어지겠죠? 이 방법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첫 번째 방법은 여기 비닐 넓이 부분에 80에서 90%까지 정도만 잘라줘야 됩니다. 끝부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살짝 남겨주고 문어발처럼 비닐을 쭉쭉 잘라줄게요. 이렇게 끝부분을 남기고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줘요. 자를 가지고 간격을 체크하면서 잘라주면 좀 더 일정한 굵기의 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굵기가 일정하면 뜨개질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실이 끊어질 염려가 적어요. 저는 귀찮아서 눈으로 보면서 대강 비슷한 간격이 되도록 잘라줬어요. 자, 이렇게 다 잘라주었으면 이제 끝부분에 쓰기 힘든 손잡이 부분만 남기고 모두 마무리 해줄게요. 그리고 자르지 않았던 끝부분이 잘 보이도록 펼쳐줄게요. 이런 모양이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잘라서 비닐을 긴 끈 형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방법은 간단해요. 지그재그 모양으로 한 칸씩 건너뛰어가며 끝부분을 연결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처음 부분은 평행으로 연결하지 않고 끝부분을 사선으로 잘라내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한 칸씩 어긋나도록 이렇게 잘라주세요. 평행한 곳과 잊지 마시고 여기에 이렇게 한 칸씩 건너서 잘라주세요. 그러면 자른 모양을 잠깐 펼쳐볼게요. 아까 말했듯이 고리 모양이 아니라 하나의 길다란 실 모양으로 비닐이 잘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잘라줄게요. 네, 이렇게 다 잘라주셨죠? 그러면 이제 하나의 커다란 실 더미가 될 텐데요. 다 자르고 나서는 플란실이 엉키기 전에 한번 정리해주세요. 첫 번째, 한 겹으로 플란 만드는 방법 완성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플란 만드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코바늘에 어느 정도 익숙한 중급자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실이 두 겹이기 때문에 뜨다가 코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실이 두꺼운 편이라 힘이 꽤 들어가서 뜨개질 기본을 충분히 익히신 후에 도전하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이 방법은 첫 번째보다 더 두껍고 튼튼한 실과 작품을 만들 수 있고 비닐이 신축성이 있거나 얇다면 강도를 보강하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또 아주 간단한 매듭을 활용하기 때문에 만들거나 실을 잇는 게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아까와 마찬가지로 비닐을 잘 펴서 정리해 줄게요. 아까와 비슷하죠? 그리고 똑같이 밑에 면을 잘라주세요. 네, 그리고 다시 잘 펼쳐주시고요. 아까 첫 번째 방법에서는 저희가 비닐을 다 자르지 않고 조금 남긴 채로 잘라줬죠? 이번에는 끝까지 다 잘라줄게요.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자르기 위해서 비닐을 세로로 여러 번 접어서 한 번에 잘라줄게요. 이렇게 자르면 간격도 더 일정하고 금방금방 자를 수가 있어요. 잘 펴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역시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줄게요. 이 방법으로 만든 실은 두 겹이기 때문에 같은 간격이라도 첫 번째 방법으로 잘랐을 때보다 실 두께가 2배 두꺼워져요. 그래서 너무 두껍게 자르면 대형 코바늘로도 뜨개질 하기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간격은 조금 촘촘하게 잘라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다 잘라주었으면 접힌 부분을 펼쳐볼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고리끈 형태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고리끼리 간단한 매듭으로 묶어서 긴 실 형태를 만들어 줄게요. 먼저 고리 하나를 두고 다른 고리 하나를 위에 겹쳐둡니다. 그리고 고리 하나를 반으로 접어서 고리 밑으로 넣어서 통과시켜주세요. 그리고 통과시킨 부분을 쭉 잡아당겨주면 이렇게 간단한 매듭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고리 하나를 두고 다른 고리 하나를 위에 겹쳐둡니다. 고리 하나를 반으로 접어서 고리 밑으로 넣어서 통과시킬게요. 그리고 통과시킨 부분을 쭉 잡아당겨서 매듭을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직접 해보면 금방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매듭을 지을 때는 비닐 재질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당기지는 마시고 매듭이 안정적으로 묶일 수 있도록 적당히 힘을 주면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주면 고리 모양이 여러 개 묶인 긴 끈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잘 말아서 정리해서 타래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플란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만들어진 실은 손에 감아서 타래로 만들어도 되지만 실이 풀리는 과정에서 잘 엉켜버리기 때문에 저는 다른 곳에 감아서 마무리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드디어 플란 완성입니다. 용도에 따라 사용하려고 다양한 비닐과 굵기로 만들어줬어요. 여러분도 집에 쓰이지 않고 버릴 수 없는 비닐봉투가 많이 남았을 때 플란으로 만들어서 다시 활용해보세요. 혹시 플란으로 뭘 처음 만들어 볼지 고민되신다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플란 네트백을 만들어 보셔도 좋아요. 코바늘 뜨개질 초보를 위해서 코바늘을 처음 시작하는 방법부터 간단한 뜨개 기법만으로 네트백을 완성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세요.